대한민국 축구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든 역대급 감독의 판단. 차고와 손흥민을 둘러싼 충격적인 전술적 대참사의 전말을 아직도 모른다면 큰일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축구 강국 멕시코를 상대로 펼친 치열한 월드컵 조별리그 맞대결에서 결국 0대1이라는 대단히 허무하고도 아쉬운 스코어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하거나 최소한 무승부라도 거두어 조 1위라는 대단히 유리하고 핵심적인 고지를 선점하려던 우리 대표팀과 온 국민의 원대한 꿈은 후반전에 터진 단 한 번의 실점 장면으로 인해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으며, 이로 인해 밤잠을 설치며 응원하던 수많은 축구 팬들은 깊은 절망감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종료되는 휘슬이 울린 직후 온 동네의 함성은 순식간에 탄식으로 뒤바뀌었고, 수많은 인터넷 축구 커뮤니티와 사회관 개망 서비스는 그야말로 뜨거운 용광로처럼 아수라장이 되어 분노한 팬들이 저마다 목소리를 높여 오늘의 패배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비판하기 바빴습니다. 이때 대다수의 축구 팬들과 시청자들은 중계 화면에 잡힌 골키퍼 김승규 선수의 치명적인 실책 하나가 오늘 경기의 모든 아름다운 흐름을 망쳐버렸다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물론 그들의 지적과 분노는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며, 수비진과의 어처구니 없는 소통 부재로 인해 발생한 실점 장면은 이번 패배의 가장 직접적이고 명백한 도화선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냉정하고 전술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과연 그 실책 하나만이 오늘 패배의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었을까 하는 본질적인 의문입니다. 경기장의 화려한 조명이 꺼진 후 전 세계의 수많은 축구 전문가들과 해외 유력 매체들이 일제히 주목한 진짜 거대하고 심각한 논란은 따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개 선수의 일시적인 컨디션 난조나 순간적인 실수의 차원을 완전히 넘어선 대한민국 축구의 철학이자 전술적 방향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표팀을 이끄는 수장인 홍명보 감독이 경기 도중에 내린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교체 선택이 도마 위에 오른 것입니다. 특히 유럽과 남미 등 전 세계 축구계를 주름잡는 해외 유력 축구 언론들은 경기가 끝나자마자 일제히 믿을 수 없다는 경악스러운 반응을 쏟아내며 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협적이고 날카로운 창끝을 지닌 핵심 선수가 가장 먼저 그라운드를 떠나야만 했는지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월드클래스 공격수이자 상대 수비진에게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거대한 공포와 압박감을 심어주는 선수, 그리고 단 한 번의 번뜩이는 움직임이나 배후 공간, 침투만으로도 경기장 전체의 공기 흐름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절대적인 에이스가 후반전이 채 무르익지도 않은 중차대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교체되어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현재 글로벌 축구 전문가들이 내놓은 경기 분석과 전술 평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어떤 저명한 해외 축구 분석가는 멕시코 대표팀이 경기 전부터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바람하지 않던 최고의 시나리오를 대한민국 감독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알아서 먼저 선물해준 꼴이라며 도저히 이성적인 축구 전술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자멸에 가까운 결정이었다고 통렬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전술 전문가는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태양이 경기장 밖으로 사라져 버린 바로 그 순간부터 멕시코 수비수들은 더 이상 그 어떤 배후 공간에 대한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마음껏 전진하여 공격에 가담할 수 있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남기며 현지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설전을 촉발시켰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기를 차분하게 복귀해보면 그가 교체되어 나간 시점을 기준으로 경기 주도권과 패스 흐름은 완전히 180도 뒤바뀌었으며 멕시코 선수들은 눈에 띄게 자신감을 회복하고 우리 대표팀을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무모하고 독단적이었던 홍명보 감독의 교체 선택은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한 올바른 판단이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수많은 해외 언론들과 전문가들이 이 황당한 교체 장면의 돋보기를 들이대며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경기 이후 대한민국 축구계를 뜨겁게 불태우고 있는 이 거대한 교체 논쟁의 실체와 이면에 숨겨진 전술적 배경을 지금부터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시계를 경기 시작 전으로 되돌려서 당시 양 팀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6월 19일에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치러진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월드컵 본선 맞대결은 시작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과 전술적 싸움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기가 열리기 전부터 멕시코 현지의 유력 스포츠 언론들과 방송 매체들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전력을 현미경 분석하듯 세밀하게 파헤치며 한 가지 흥미롭고도 엄중한 공통된 전술적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쳤던 핵심 키워드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 축구의 상징이자 토트넘에서 세계를 뒤흔든 에이스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멕시코의 한 유력 축구 전문 매체는 프리뷰 기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공격 전개와 날카로운 창끝의 시작과 끝은 결국 손흥민이라는 한 명의 위대한 선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매우 높게 평가하며 선수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또한 다른 공실력 있는 중남미 언론사 역시 만약 우리 멕시코 수비진이 그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그라운드 위에서 묶어둘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공격 파괴력 중에서 무려 절반 이상을 사전에 차단해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압도적인 방어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경계심을 절대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멕시코 축구계의 원로들과 전술 전문가들은 현지 방송에 출연하여 이번 경기에서 우리 수비 라인이 무조건 수행해야 하는 절대적인 최우선 과제는 그가 마음 놓고 특유의 스피드로 질주할 수 있는 광활한 뒷공간을 원천적으로 지워버리는 것이라며 수비수들에게 목숨을 건 집중력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사전 분석들이 증명하듯 멕시코라는 축구 강국이 대한민국이라는 팀을 마주했을 때 가장 두려워하고 밤잠을 설치며 걱정했던 유일무이한 존재는 바로 손흥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극심한 두려움은 단순한 심리전이나 엄살이 아니었으며 실제 경기 휘슬이 울린 직후부터 그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통해 명백하게 증명되었습니다. 멕시코 수비진과 벤치의 모든 눈동자는 전반전 시작을 알리는 주심의 신호와 동시에 오직 그의 일거수일투족과 몸짓 하나하나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치열한 전투의 서막이 오르고 전반 3분이라는 아주 이른 시간에 우리의 핵심 미드필더 이강인 선수가 상대의 역습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다소 깊고 위험한 태클을 시도하다가 주심으로부터 옐로카드를 부여받으며 대한민국은 다소 불안하고 위태로운 출발을 보였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중원의 핵심 자원이 경고를 안고 뛰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심리적 압박 속에서도 우리 태극전사들은 전혀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리하게 전술을 운영하며 멕시코가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하며 라인을 무리하게 올릴 때마다 그들의 전술적 허점을 정확하게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방에 위치한 그를 향해 중원에서 한 번에 길게 찔러주는 정확한 롱패스를 통해 상대의 헐거워진 배후 공간을 무자비하게 공략하는 전술이었습니다. 전반 10분경 드디어 기다리던 날카로운 장면이 연출되었는데 중원에서 그를 겨냥한 날카롭고 자로 잰 듯한 롱패스가 단숨에 연결되면서 멕시코의 견고해 보이던 수비벽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이 패스가 곧바로 골망을 흔드는 결정적인 슈팅이나 선제 득점 장면으로 매끄럽게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이 단 한 번의 위협적인 침투 전략으로 인해 멕시코 수비수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이때부터 함부로 라인을 위로 올리지 못하는 심리적 위축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상대 수비진이 주춤하는 틈을 타 전반 15분경에는 또 한 번의 환상적인 작품이 나올 뻔했습니다. 중원에서 공을 잡은 이강인 선수가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자로 잰 듯한 전진 패스를 전방에 그에게 정확하게 배달해 주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멕시코 수비수들의 오프사이드 트랩을 절묘하게 깨뜨리며 뒷공간을 완전히 파고든 그는 감각적이고 기가 막힌 로빙 슈팅을 시도하며 상대 골문을 거세게 위협했습니다. 비록 한 발의 차이로 오프사이드가 선언되었고 6탄 방어를 불사한 상대 수비수의 몸을 던진 마크에 막히긴 했지만 이 번뜩이는 플레이는 멕시코 벤치의 감독과 코칭 스태프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장면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간담이 서늘해진 장면이 지나간 이후부터 멕시코의 수비 대형은 눈에 띄게 라인을 내리며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공을 잡거나 몸을 돌려 전진하려는 기색만 보이면 기본적으로 2명에서 3명의 수비수가 동시에 자석처럼 달라붙어 겹겹이 에워싸는 협력 수비를 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만큼 멕시코라는 축구 강국이 손흥민이라는 월드클래스 공격수 단 한 명을 막아내기 위해
얼마나 엄청난 전술적 에너지와 신경을 쏟아붓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렇게 양팀의 팽팽하고 숨막히는 흐름이 지속되던 중 전반 31분경에 또다시 경기장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명장면이 탄생했습니다. 상대 페널티 박스 정면 부근에서 공을 소유한 그는 특유의 폭발적이고 빠른 방향 전환과 화려한 드리블 기술을 선보이며 순식간에 자신을 마크하던 수비수를 허수아비로 만들며 벗겨냈고 곧바로 강력한 오른발 슈팅까지 연결했습니다. 멕시코 수비진과 골키퍼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아찔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날 전반전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유기적인 공격 루트는 미드필더 이강인의 정교한 패스, 공급과 전방에서 공간을 창출하는 그의 저돌적인 침투라는 두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멕시코 역시 이러한 한국의 강력한 공격 공식을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었기에 그가 공을 터치하는 찰나의 순간마다 어떻게든 수적 우위를 점하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렇게 양팀의 선수들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탐색전과 거친 몸싸움을 이어간 끝에 결국 0대 0이라는 스코어로 전반전을 매듭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경기장을 메운 관중들과 시청자들 중 그 누구도 향후 벌어질 비극적인 결말을 감히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득점은 터지지 않았지만 그는 끊임없이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멕시코의 당당했던 수비 라인을 사정없이 흔들고 균열을 내고 있었으며 멕시코 역시 그의 역습 한 방이 무서워 감히 공격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쩔쩔매는 형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축구라는 스포츠의 잔인함은 후반전이 시작됨과 동시에 여실히 드러났으며 전반전 내내 유지되던 팽팽한 힘의 균형은 단 한 번의 어처구니 없는 장면으로 인해 허무하게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후반전 초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멕시코가 우리 측면을 파고들며 날카로운 크로스를 문전으로 올렸고 사실 그 공은 궤적이 평범하여 대한민국 수문장 김승규 골키퍼가 안정적으로 걷어내거나 잡아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낙하지점을 포착하고 공을 공중에서 잡아내려던 그 결정적인 순간 수비수 이기업 선수와 동선이 꼬이면서 서로 강하게 충돌하는 최악의 배달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 축구 팬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는데 골키퍼의 두 손에 확실하게 쥐어져 있어야 할 공이 허무하게 기름칠을 한 듯 미끄러져 바닥으로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 자리에 포진해 있던 멕시코의 골잡이 루이스 로먼 선수는 이하늘이 준 황금 같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굴러나온 공을 향해 몸을 날리며 그대로 골문 안으로 밀어넣었고 이로 인해 멕시코의 선제골이 터지며 전광판의 숫자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믿기 힘든 실책에 대한민국 선수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고 반대로 승기를 잡은 멕시코 선수들과 벤치는 마치 우승이라도 한 듯 미친 듯이 포효하며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경기력의 문제가 아닌 가장 허무하고도 뼈아픈 수비 실책이라는 방식으로 상대에게 0대 1이라는 리드를 내주며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기에는 아직 그라운드 위에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충분했습니다. 단 한 골 차이의 뒤처짐일 뿐이었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역경 속에서 언제나 팀을 구원해냈던 위대한 해결사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건재하게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시청자들과 팬들은 비록 실점은 했지만 우리의 에이스가 단 한 방의 멋진 카운터어택으로 승부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을 것이라 굳게 믿으며 주먹을 불끈 쥐고 응원을 이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의 모든 축구 팬들을 분통 터지게 만들고 경기를 지켜보던 전 세계 언론들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오늘 경기 최대의 전술적 오판이자 문란의 교체 장면이 불쑥 등장하게 됩니다. 후반 12분이라는 아직 경기 마감까지 30분 이상이 남은 이른 시점에 홍명보 감독은 벤치에서 교체 카드를 만지작거리더니 이내 단호하게 교체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방에 무게감을 더하고 분위기 반전을 꾀하기 위해 젊고 힘있는 공격수 오영규 선수를 투입하고 측면의 돌파력을 강화하기 위해 저돌적인 황희찬 선수를 동시에 그라운드로 내보낸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한 골을 뒤지고 있는 감독 입장에서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는 공격적인 교체 전술이자 상식적인 판단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치명적인 문제는 그들이 들어오면서 밖으로 걸어 나와야 했던 선수의 등번호를 확인한 순간 발생했습니다. 전광판에 선명하게 찍힌 교체. 아웃 선수의 번호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 최고의 무기 손흥민이었습니다. 순간 경기장을 가득 메운 멕시코 팬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며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했을 것이며, 중계석의 해설진 역시 잠시 말을 잃고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전 내내 멕시코 수비진을 가장 괴롭히고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존재이자 가장 위협적인 침투와 슈팅 능력을 과시하던 선수. 그리고 단 한 번의 움직임만으로도 패배의 아쉬움을 승리의 환호로 바꿀 수 있는 월드클래스. 에이스를 한 골 차로 뒤지고 있는 추격 상황에서 가장 먼저 빼버린 것입니다. 이 황당한 교체 지시가 내려지고 그가 터치라인 밖으로 걸어 나가는 순간 멕시코 대표팀의 분위기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자신들의 뒷공간을 번개처럼 파고들던 가장 무서운 저승사자가 스스로 걸어 나가주었으니 멕시코 수비수들은 이제 더 이상 배후 공간이 뚫릴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엄청난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수비수들은 약속이나 한 듯 라인을 대폭 끌어올려 중원 압박에 가담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미드필더 지역에서의 수적 우위를 점한 멕시코는 한국을 더욱 거세게 가두고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압박의 강도와 템포는 손흥민이 있을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해졌으며 대한민국은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한 채 허둥대기 바빴습니다. 이러한 처참한 전술적 실패 과정을 지켜보던 현지 외신 해설진의 멘트는 대단히 촌철살인이자 냉정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멕시코 대표팀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터뜨린 행운의 선제골 장면보다도 대한민국의 에이스인 손흥민이 스스로 걸어 나가는 저 교체 장면을 훨씬 더 격하게 반기고 축하했을 것이라며, 한국 대표팀은 스스로 자신들의 전술적 패 중에서 가장 위협적이고 치명적인 카드를 아무런 대가 없이 접어서 버리는 최악의 악수를 두었다고 신랄하게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교체 아웃 이후 대한민국은 이강인 선수를 필두로 어떻게든 공을 소유하며 패스를 돌리기는 했지만 상대의 높아진 수비벽과 거센 압박에 막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는 그 어떤 결정적이고 창의적인 찬스도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는 답답한 흐름을 반복했습니다. 그저 허망하게 측면에서 의미 없는 크로스를 올린 뒤 최전방에 고립된 조규성 선수의 머리를 겨냥한 단순한 헤더, 공격만을 노려볼 뿐이었지만 이마저도 멕시코의 탄탄한 장신 수비진에게 아주 손쉽게 차단당하며 역부족임을 절감해야 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단 한 번의 유효 슈팅다운 슈팅도 제대로 날려보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0대1이라는 실망스러운 패배의 결과를 고스란히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경기가 종료되는 버저가 울리자마자 가장 빠르고 격렬하게 반응을 쏟아낸 곳은 다름 아닌 전 세계의 주요 축구 전문 언론들이었습니다. 수많은 해외 유명 스포츠 매체들은 골키퍼 김승규 선수의 어처구니 없는 실책 장면보다는 오히려 홍명보 감독이 단행한 손흥민 교체 타이밍과 그 황당한 결정의 배경에 대해 훨씬 더 거대한 비판적 관심을 보이며 대서특필했습니다. 승리를 거둔 멕시코 현지의 베테랑 축구 전문가들과 전술 분석가들 역시 경기 후 리뷰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한국 대표팀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신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쩔쩔매던 세계 최고의 공격수를 그토록 이른 시간에 벤치로 불러들였는지 도무지 이성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쉴 새 없이 내놓았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분석하기를 전방의 공격력을 보강하기 위해 오연규 선수를 투입하는 그 선택 자체는 전술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 그 유기적인 흐름 속에서 손흥민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자원을 통째로 빼야만 했는지는 그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단순히 최전방 탑 위치에서만 고정되어 활약하는 단조로운 스트라이커가 결코 아니며 그의 진가는 측면 윙포워드로 이동하여 넓은 공간을 흔들 때 더욱 폭발하기 때문에 그를 빼는 대신 측면으로 변칙 이동시키고 새로 투입된 오연규 선수를 최전방에 세워 두 선수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공존의 방법도 얼마든지 존재했었다고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무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 다른 저명한 해외 분석가 역시 멕시코의 포백 수비진은 전반전 내내 그의 번개 같은 움직임과 침투를 제어하기 위해 모든 전술적 에너지를 소모하며 극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이름값과 존재감. 하나 때문에 멕시코는 선제골을 넣고 싶어도 역습이 무서워 수비 라인을 쉽게 올리지 못하고 주춤거렸던 것인데, 한국 감독은 고작 후반 초반에 그 무시무시한 심리적 부담감을 스스로 완벽하게 지워주고 멕시코에게 자유를 선사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심지어 멕시코 벤치의 코칭 스태프들이 이번 경기 중 가장 안도하고 승리를 확신했던 전술적 순간은 자신들이 행운의 선제골을 터뜨렸던 찰나가 아니라 전광판에 대한민국의 등번호 7번이 선명하게 표시되며 그가 터치라인 밖으로 걸어 나가던 바로 그 비현실적인 순간이었다라며 강도 높은 조롱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